네 남편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고급 호텔 로비에서 여직원을 무시하던 한 부부.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남편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럭셔리 호텔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진상 고객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학교 폭력, 임신한 여직원, 그리고 백만장자 CEO의 침묵 속 개입.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이 이야기의 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과연 이 부부는 자신들이 모욕한 상대가 누구였는지 끝까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통쾌한 반전.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서울 강남의 심장부. 2023년 3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스텔라 럭셔리 호텔의 대리석 로비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희귀 대리석과 24K 금박을 입힌 샹들리에, 그리고 로비 한쪽에 자리 잡은 그랜드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최상의 럭셔리함을 선사했다. 프론트 데스크에 서 있는 서지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우아하게 움직였다. 임신 6개월 차의 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완벽하게 다림질된 로얄 블루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허리 라인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포니테일과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귀걸이는 그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어서 오세요. 스텔라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클래식 연주자의 첼로 소리처럼 따뜻하면서도 품격이 넘쳤다. 한마디 한마디에 프로페셔널한 품격이 묻어나는 그녀의 서비스는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설로 통했다. 신입 직원들은 그녀의 응대 방식을 몰래 녹음해 반복해서 듣기도 했다. 누구도 그녀가 단순한 프런트 직원이 아닌 스텔라 호텔 그룹의 서비스 품질 향상 프로젝트 총괄 컨설턴트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전국 37개 지점의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고 직원 교육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핵심 인재였지만 그녀는 이론보다 실전을 중시했다. 직접 현장에서 고객 응대를 하며 호텔 서비스의 품질을 체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한 씨, 프런트 매니저 김준호가 신중하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국가 기밀을 전하는 듯 낮게 깔려 있었다. 오늘은 정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후에 블루스카이 커뮤니케이션즈와의 VIP 라운지 계약건이 있습니다. 연간 10억짜리 대형 계약이라 임원진도 매우 예민해하세요. 아침부터 벌써 3번이나 확인 전화가 왔어요. 서지아는 당황하지 않고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웃음기가 어려 있었다. 준호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VIP 라운지 전담 스태프도 오늘 아침 특별 교육을 마쳤고 샴페인부터 케이터링까지 모두 최고급으로 준비했어요.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준호의 어깨가 조금 풀어졌다. 서지안의 침착함은 항상 그를 안심시켰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녀의 능력은 경이로웠다. 그 순간 호텔 자동문이 열리며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마치 독을 품은 향수가 로비 전체에 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앞서 들어오던 일본인 관광객 가족이 본능적으로 옆으로 비켜섰고 로비에서 담소를 나누던 비즈니스맨들의 대화가 멈췄다. 장유라와 그녀의 남편 류상혁이 마치 레드카펫을 밟듯 도도한 표정으로 입장했다. 유라의 걸음걸이는 마치 고급 사냥개가 먹잇감을 노리듯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그녀는 4,500만 원짜리 샤넬 리미티드 에디션 트위드 자켓에 2,300만 원의 에르메스 버킨백을 한쪽 팔에 걸치고 있었다.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들이 로비의 조명을 받아 무지개빛 광채를 내뿜었다.
그녀의 남편 상혁은 마치 억지로 끌려온 듯한 지루한 표정이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표정하게 따라 걷고 있었지만 그의 손목에 닿아 찬 파텍 필립 시계와 맞춤 제작한 발렌시아가 수트는 그가 돈이라는 단어 그 자체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구두 한 켤레 값만 해도 보통 직장인의 월급보다 비쌀 것이 분명했다. 서지안의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뛰었다. 그녀의 목에 있는 정맥이 순간 두드러지게 보일 정도로 혈압이 급상승했다. 학창시절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몽의 주인공 장유라였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 반 뒤편에 혼자 앉아있던 서지안에게 유라가 던진 모욕적인 말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너 같은 애는 평생 혼자 살 거야. 존재감 없는 애는 그냥 없어져. 너 냄새 심각하게 나는데 샤워는 해? 그리고 급기야 체육대회 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체육복에 주스를 쏟아부었던 그 끔찍한 기억. 유라는 로비를 휙 둘러보더니 곧 서지안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입가에 악마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숨겨두었던 보물을 발견한 사냥꾼 같았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지안? 유라의 목소리는 일부러 키운 듯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귀가 밝은 사람이라면 그 목소리에 섞인 독설의 톤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상여가, 여기 내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야. 그때는 존재감도 없었는데 여기서 일하네? 서지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목에서는 덩 식은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타임슬립을 한 듯 15년 전 그 무력감이 다시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10년간 쌓아온 프로의 연륜으로 곧 평정을 되찾았다. 심호흡을 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꿋꿋함을 끌어올렸다. 안녕하세요, 유라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표정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한 강철처럼 차갑게 빛났다. 유라는 상혁의 팔을 잡아당기며 프론트 데스크로 다가왔다. 그녀는 마치 사파리 투어를 하는 관광객이 희귀 동물을 발견한 것처럼 서지안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이 서지안의 배에 고정되었다. 와, 임신했네? 그 몸으로 어떻게 일해? 힘들지 않아? 유라의 말투는 걱정을 가장한 조롱이었다. 마치 독이 묻은 꿀을 발라내놓는 듯했다. 사실 임산부가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건 고객들한테도 불편할 것 같은데 아기한테도 안 좋지 않을까? 오래 서 있으면 다리도 붓고. 서지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곧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폈지만 곧 사라졌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다른 직원을 불러드릴까요? 유라는 마치 이런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 그냥 호텔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런 고급 호텔에서 배불룩한 직원이 손님을 맞이하면 좀 그렇지 않아? 병원은 아니잖아. 그 순간 주변의 다른 고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특히 임신한 듯한 외국인 여성 고객이 분노한 표정으로 유라를 노려보았다. 여보, 이런 얘기는 관리자에게 하는 게 좋겠어. 우리가 VIP 고객인데 이런 서비스 수준이라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어. 상혁이 그제야 관심을 보이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로봇처럼 감정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오만함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모욕적인 대화는 주변 고객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귓속말이 오가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서지안의 동료 한수연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재빨리 다가왔다. 갓 호텔 학교를 졸업한 새내기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선배를 지키겠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손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유라가 손을 휘저으며
수연을 물리쳤다. 그녀의 손짓은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는 듯했다. 우린 그냥 옛 친구와 이야기 중이야. 그치, 지아나? 우리가 얼마나 친했었는지 이 직원에게 말해봐. 서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의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그녀는 수연에게 눈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유라 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블루스카이 커뮤니케이션즈 미팅으로 오셨다고요? 서지아는 대화의 초점을 업무로 돌리려 했다. 그녀의 전략은 분명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피하고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것. 맞아. 우리 회사가 이 호텔과 VIP 라운지 계약을 할 예정이거든. 유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비싼 반지를 과시했다. 나 지금 블루스카이 커뮤니케이션즈 마케팅 디렉터야. 놀랍지? 너는 여전히 그저 그런 호텔 직원이고. 서지안의 손가락이 태블릿을 꽉 움켜쥐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태양 아래 녹지 않는 얼음처럼 그녀의 내면은 단단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블루스카이는 광고 업계에서 이름난 기업이죠. 그래서 말인데 유라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여 마치 비밀을 나누는 척했지만 그 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내가 우리 미팅 담당자면 좀 곤란할 것 같아. 임신한 직원이 VIP 고객을 응대하는 건 좀 그렇잖아. 혹시 다른 직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 좀 더 전문적인 사람으로? 서지안의 귀에 핏줄이 서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가 작게 움직였다. 마치 참지 마,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짜내어 미소를 유지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호텔 정책상 그런 이유로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여전히 프로페셔널했다. 오히려 제가 이 계약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년간 VIP 라운지 계약을 전담해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유라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그녀의 동공이 좁아졌다. 정말? 그럼 내가 내 매니저와 이야기해봐야겠네. 아니, 차라리 호텔 지배인과 직접 얘기하는 게 좋겠어. 호텔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해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어. 그 순간 서지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태블릿을 꽉 쥐었다. 이제 무언가 말해야 할 때였다.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호텔 입구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그 순간 평범했던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운명의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스텔라 호텔의 자동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마치 운명이 연출한 극적인 타이밍처럼 180cm가 넘는 장신에 완벽히 맞춰진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최도윤이었다.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키가 크다는 사실을 넘어섰다. 어깨 라인이 날카롭게 떨어지는 맞춤 수트와 깊이 있는 눈빛,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현실로 걸어 나온 듯한 인상을 주었다. 도윤은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다. 그의 등장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자세가 일제히 바르게 고쳐졌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경례를 하듯 그것은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벨보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청소 중이던 하우스키퍼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로비바에서 일하던 바텐더는 칵테일 쉐이커를 내려놓고 그의 방향을 주시했다. 도윤의 날카로운 눈은 곧장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는 아내를 향했다. 15년간의 무술 훈련으로 단련된 그의 관찰력은 30m 밖에서도 아내의 얼굴에 떠오른 미세한 긴장감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는 지안이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사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아내의 근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아내에게 휴직을 권유했지만 서지아는 고집스럽게 거절했다. 내가 임신한 거지 병든 게 아니에요.
라는 그녀의 단호한 말에 도윤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아내를 배려해 일부러 호텔 근처 카페에서 원격 근무를 하며 틈틈이 아내를 살피기로 한 것이다. 최고 경영자의 특권이었다. 도윤은 프런트 데스크로 곧장 향하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상황을 관찰했다. 15년간의 기업 인수합병 협상 경험으로 그는 항상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행동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본 상황은 심상치 않았다. 아내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포착했고 그녀 앞에 선 두 사람의 등 뒤에서 풍기는 오만함이 역력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다. 마치 숲속의 호랑이가 조용히 먹이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도 위협적이었다. 장유라는 그런 도윤을 힐끗 보더니 무시하고 다시 서지안에게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호텔, 투숙객으로만 보였던 것이다. 내가 미팅 일정을 확인해보니 오늘 15시였던 것 같은데 우린 일정을 앞당겨서 왔어. 벌써 담당자에게 연락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유의 가벼운 떨림이 있었다. 서지아는 질문에 답하려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눈빛만으로 대화할 수 있는 텔레파시를 개발해왔다. 그녀의 눈빛이 더 간절하게 신호를 보냈다. 괜찮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제발 개입하지 마. 도윤은 그 메시지를 명확히 읽었다. 그는 아내의 의지를 존중하는 남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 충동도 강했다. 특히 그녀가 임신한 이후로는 더욱 그랬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 발짝 물러서지 않고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이봐요. 지배인이나 매니저 좀 불러주시겠어요? 류상혁이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너희 같은 서비스직은 내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우리는 중요한 고객이에요. VIP 라운지 계약건 때문에 왔다고요. 서지안이 정중하게 답하려는 찰나 도윤이 그들 옆에 도착했다. 그의 존재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대화에 끼어들었다. 무슨 일이지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저음의 울림은 마치 바이올린 현을 감싸는 첼로의 음색처럼 모든 이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유라가 짜증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방해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스쳤다.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는 매니저와 얘기하고 싶은데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 매니저예요? 상혁이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그의 시선에는 값비싼 수트를 입은 이 남자가 단순한 호텔 직원이 아니라는 의심이 스쳤다. 아니요. 저는 도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이었다. 서지안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았고 말의 속도도 빨랐다. 이분은 우리 호텔 고객이세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영업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읽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의도를 존중하기로 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로비의 소파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매의 눈처럼 날카롭고 경계하는 시선이었다. 유라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상혁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높였고 다른 고객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여기 서비스 진짜 별로다. 임신한 직원이 프런트에서 일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 게다가 우리 일정 변경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잖아. 상혁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냉소적이었다. 계약 전에 서비스 품질부터 확인해봐야겠어. 이 정도면 다른 호텔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연간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면 말이 안 되지. 그들의 대화는 일부러 큰 소리로 진행되었고 주변의 다른 고객들도 그 상황을 불편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일본인 가족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옮겼고
비즈니스맨 몇몇은 인상을 찌푸리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한 외국인 여성은 분노한 표정으로 유라를 노려보다가 직원에게 뭔가를 항의하는 듯했다. 서지아는 심호흡을 하며 태블릿으로 확인 작업을 계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내면은 평온했다. 그녀는 유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시스템상 어떤 일정 변경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블루스카이와의 미팅은 임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중요 계약이었고 변경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페셔널하게 상황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고객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그들의 요구를 더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호텔 서비스의 기본이었다. 블루스카이 커뮤니케이션즈 유라님, 확인해봤는데 시스템상 일정 변경이 되어 있지 않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지아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미팅룸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동안 로비 라운지에서 음료라도 드시겠어요? 저희 특제 블렌드 차와 수제 쿠키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복수의 달콤함을 맛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목적은 서지안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었다. 좋아. 그렇게 해. 유라는 거만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마치 여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듯 턱을 치켜들었다. 아, 그리고 미팅 때 내가 아닌 다른 직원이 응대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임신한 너 보는 게 불편하거든.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 말에 서지안의 동료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프런트 직원 수연의 입이 벌어졌고 로비 바텐더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도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고 평소의 침착함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서지안이 다시 한번 그에게 괜찮아 라는 눈빛을 보냈다. 간절함이 배어있는 시선이었다. 서지안은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모아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호텔 정책상 그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불편함 없이 모시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블루스카이의 계약을 담당했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상혁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스쳤다. 서지안을 더 괴롭히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가자. 라운지에 가서 기다리자. 여기는 답답해서 숨이 막히네. 그들이 라운지 쪽으로 향하는 동안 도유는 마치 구출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원처럼 재빠르게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누구야 저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맴돌고 있었다. 서지아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어깨가 약간 떨어졌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잠시 내려놓은 듯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야. 당신이 개입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도유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제발요. 서지아는 간절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눈물이 고였지만 곧 사라졌다. 내가 이걸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그들이 알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도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내의 손을 살짝 쥐었다가 놓았다. 그 짧은 접촉에 그의 모든 지지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여기 있을게. 언제든 신호만 주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 서지아는 고마운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찼다. 이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고객 응대가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 그녀는 도윤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서야 했다. 도윤은 로비 소파로 돌아갔지만 그의 시선은 아내와 라운지 방향을 번갈아 가며 지켜보았다. 그는 겉으로는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 모든 신경은 아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보디가드처럼 언제든 상황이 악화되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텔 직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특히 김준호 매니저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불안한 기색을 내보였다.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또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얼마나 극적일지 예상하지 못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텔라 호텔 1층의 프리미엄 라운지는 호텔의 다른 공간과 별개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파리 출신의 디자이너가 특별 주문 제작한 벨벳 소파와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1,000만 원대 예술 작품들이 최고급 분위기를 조성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유라와 상혁은 그 고급스러운 라운지에 자리 잡고 특별히 준비된 에티오피아산 싱글 오리진 커피를 마시며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다. 둘 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듯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다. 특히 유라의 눈빛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서려 있었다. 저 여자 진짜 재미있게 됐다. 유라가 24kg 금박이 입혀진 림으로 장식된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입계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고등학교 때는 존재감도 없었는데 호텔 직원이라니. 그것도 임신해서 꼴이 우습지 않아? 상혁은 지루한 표정으로 최신형 아이폰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그는 주식 차트를 확인하느라 아내의 말에 절반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근데 그런 옛날 그부 괴롭히는 게 재밌어. 난 빨리 계약만 끝내고 다음 미팅 갔으면 좋겠는데. 김 회장님이랑 골프 약속도 있고. 아이, 뭘 그렇게 심각해. 유라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웃었다. 그녀의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재미있잖아. 학교에서 항상 똑똑한 척, 착한 척 하던 애가 이제는 호텔 직원이라니. 게다가 임신까지 해서 그 몸으로 일하고 있다니. 인생 참 재밌지 않아? 얼마나 가난하면 저렇게 배부른 채로 일을 해. 상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미팅 시간 바꿨다고 거짓말한 거야. 괜히 내 시간만 낭비하게. 나 오늘 중요한 주식 매매 타이밍 있었다고. 에이, 어차피 우리가 계약할 회사인데 뭐가 문제야. 유라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교활함이 묻어났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미리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 오만한 직원이 있으면 처음부터 잡아놔야지. 게다가 옛날 왕따에게 지금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잖아. 그때 한수연이 단정한 자세로 라운지로 다가왔다. 호텔 내 최연소 프런트 매니저였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손님, 미팅룸이 준비되었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유라는 상혁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다소 거칠었고 상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가자. 근데 임신한 그 직원은 안 오는 거지? 내가 명확하게 요청했잖아. 수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의 눈에는 동료를 향한 걱정과 이 불쾌한 고객들을 향한 분노가 교차했지만 목소리만큼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서지한 선생님께서 곧 합류하실 예정입니다. 이 계약은 선생님께서 직접 담당하십니다.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마치 썩은 레몬을 씹은 듯한 표정이었다. 뭐? 내가 분명히 다른 직원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임신한 여자가 미팅에 참석하는 건 보기 불편하다고 했잖아.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죄송합니다만 서지한 선생님이 이 계약의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호텔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VIP 계약 전문가이십니다.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상혁을 쳐다보았다. 이게 뭐야? 고객 요청도 무시하는 호텔이야. 계약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야겠네. 유라와 상혁이 수연을 따라 미팅룸으로 향하는 동안 호텔의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여성 전용 화장실 안 서지아는 호화롭게 꾸며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대리석 카운터와 골드 도금 수도꼭지, 개별 파우더룸까지 갖춘 이 공간은 마치 작은 궁전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지만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방울이 그녀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언젠가는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게 될 거라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도 분명했다. 화장실 문이 살짝 열리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비밀 요원처럼 조심스러웠다. 여기 있었구나. 괜찮아? 서지아는 놀라서 눈물을 재빨리 닦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민첩했지만 도윤의 날카로운 눈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이 왜 여기에? 여자 화장실인데. 누가 보면 어쩌려고? 도윤은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문을 재빨리 닫았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걱정돼서 그 여자 뭔가 너를 괴롭히는 것 같던데 내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 서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남편의 부드러운 터치에 잠시 기대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 고등학교 때 나를 항상 괴롭히던 애야. 세상에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만 들으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때는 내가 너무 소심하고 약했어. 공부만 하고 말도 잘 안 하는 조용한 아이였지. 그래서 쉬운 타겟이었지. 유라는 날 보면 안 씻냐고 물어보거나 내 체육복에 음료수를 쏟거나 그런 식이었어. 도윤이 아내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쩍였다. 그럼 지금이 복수할 좋은 기회 아니야? 내가 나서서. 안 돼. 서지안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에 불이 붙었다.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복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싶어. 괴롭힘을 당했던 15년 전의 소녀가 이제는 얼마나 강해졌는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그들이 알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야. 내가 남편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아내를 향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호해. 눈만 깜빡여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서지아는 거울 앞에서 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녀는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업무용 태블릿을 품에 안으며 심호흡을 했다. 이제 가봐야 해. 미팅이 곧 시작될 거야. 당신도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 여자 화장실에서 걸리면 호텔 대표라도 난처해질 거야. 그들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호텔 로비는 전보다 더 분주해져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로비 창문을 가득 채우고 투숙객들이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몇몇 임원들이 정장 차림으로 서둘러 걸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중요한 미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서지아는 도윤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아내를 지켜보며 로비 소파에 다시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걱정과 함께 자랑스러움이 공존했다. 미팅룸으로 향하는 서지안의 걸음은 단호했다. 그녀의 자세는 곧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등학교 시절의 그 소심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뱃속의 아이가 마치 그 용기를 응원하듯 작게 움직였다. 서지아는 미팅룸 앞에 섰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다잡았다.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는 충분히 강해졌으니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미팅룸 문을 열자 유라와 상혁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 옆에는 한수연이 노트북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연의 눈빛이 서지안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듯 했다. 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 커뮤니케이션즈 유라님, 상영님. 서지안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VIP 라운지 계약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오늘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죠. 유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서지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로웠다. 아직도 너냐? 내가 다른 직원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임신한 직원이 보기 불편하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뭐, 지금 나한테 비합리적이라고 한 거야? 서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저희 호텔에서는 고객의 모든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 요청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일 경우에는요. 호텔 정책상 임신을 이유로 직원을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마치 누군가 뜨거운 물을 끼얹은 듯했다. 뭐, 지금 나한테 비합리적이라고 한 거야?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아니요. 단지 규정을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서지안의 태도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상혁이 참을성 없이 끼어들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짜증을 내는 듯했다. 그냥 계약 얘기나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시간 앞당겨서 온 건데 미팅도 늦게 시작하네요. 서지아는 태블릿을 꺼내며 미팅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화면을 넘겼다. 네. 블루스카이 커뮤니케이션즈를 위한 VIP 라운지 계약안을 준비했습니다. 연간 사용료와 특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1억 원의 멤버십 비용으로 기사 임직원 20명까지 무제한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고 회의실은 월 30시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유라는 계속해서 서지안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녀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 이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다른 호텔은 이것보다 훨씬 저렴하던데. 또는 이 자료 좀 이상한데, 수치가 맞는 거 맞아? 라며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다. 그러나 서지아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수치를 정확히 인용하고 경쟁 호텔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유라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근데 서지안, 너 남편은 뭐해? 유라가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미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그 나이에 임신했으면 남편은 있겠지? 뭐 하는 사람이야? 서지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에 잠시 불안감이 스쳤지만 곧 안정을 찾았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질문은 미팅 주제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계약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아직 특별 혜택에 대한 설명이 남았습니다. 유라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에 퍼지던 그 오래된 조롱의 톤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뭐야? 말하기 창피한 거야? 설마 백수는 아니지? 아니면 너보다 훨씬 못한 직업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거야? 청소부, 경비원, 아님 그냥 무능한 샐러리맨? 서지안의 손가락이 태블릿을 꽉 움켜쥐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계약 내용으로 돌아갈까요? 특별 행사 시 우선 예약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래. 유라가 집요하게 물었다. 그녀는 마치 상어가 피냄새를 맡은 것처럼 공격적으로 파고들었다. 너 남편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싼 호텔에서 일하는 와이프 둔 남편이라면 뭐 대단한 일을 하겠지? 사장님. 아님 그냥 평범한 회사원. 월급이 너무 적어서 임신한 와이프도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상혁도 갑자기 흥미를 보이며 말했다. 그러게요. 저도 궁금한데. 혹시 사업하시나요? 어떤 분야신지 저희와 협업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서지안을 쳐다보았다. 수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약간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역력했다. 서지안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 질문에 대답할지 말지 몇 초간 고민했다. 정말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일까? 제 남편은 그 순간 미팅룸 문이 열리고 호텔 운영 총괄 백정훈 부장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등장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그는 맞춤 제작된 다크 그레이 수트에 호텔 로고가 새겨진 금색 핀을 달고 있었다. 20년 호텔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블루스카이 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분들. 백 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다. 오늘 미팅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스텔라, 호텔 운영 총괄 백정훈 부장입니다. 유라와 상혁은
갑작스러운 고위 임원의 등장에 약간 당황했지만 곧 비즈니스 모드로 전환했다. 유라의 얼굴에서 조롱의 표정이 사라지고 상혁은 재빨리 자세를 바로 했다. 상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백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상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공손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명성 높은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혹시 대표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일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혁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네, 저희 대표는 오늘 일정이 없어서 저와 제 아내가 대신 왔습니다. 백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텔라 그룹 대표님입니다. 이 중요한 미팅에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미팅룸 문이 다시 열렸다. 마치 극적인 연출처럼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도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중요한 전화를 받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백 부장이 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공손함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존경심을 담고 있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희가 일찍 시작했습니다. 블루스카이 관계자분들과 기본적인 소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라와 상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움, 그 다음은 불신, 마지막으로 공포가 그들의 표정을 차례로 지배했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남자가 바로 스텔라 호텔 그룹의 대표였던 것이다. 연 매출 5천억, 전국 37개 지점을 운영하는 호텔 그룹의 수장이었다. 대표. 님?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취약하게 들렸다. 도윤은 유라와 상혁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북극의 얼음처럼 냉랭하면서도 위험했다. 네, 제가 스텔라 호텔 그룹의 최도윤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지안을 향해 걸어가 그녀의 옆에 섰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아내의 어깨에 놓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보였다.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이분은 제 아내이자 스텔라 호텔 그룹의 서비스 품질 향상 프로젝트 총괄 컨설턴트 서지안 씨입니다. 5성급 호텔 서비스 인증 심사위원이기도 하죠. 우리 호텔 그룹의 서비스 품질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은 모두 이분 덕분입니다. 그 순간 유라와 상혁의 얼굴은 마치 축제에서 풍선이 터지듯 완전히 일그러졌다. 운명의 카드가 뒤집히는 소리. 순간 미팅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라의 입이 물고기처럼 벌어졌다가 닫히기를 반복했다. 상혁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눈동자만 크게 떠 두려움에 가득 찬 채 도윤과 서지안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미팅룸의 커다란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유라와 상혁에게는 마치 어둠이 내려앉은 듯했다. 유라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오만한 톤과 달리 갑자기 줄어들어 거의 속삭임에 가까워졌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유라가 겨우 말을 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냥 옛 친구 사이라서 농담처럼 주고받던 대화였어요. 지안이랑 저는 학창 시절부터 친했거든요. 도윤은 저 유라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며 천천히 회의 테이블 상단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위엄있게 앉았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권위가 묻어났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있던 계약서 파일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말했다. 블루스카이 커뮤니케이션즈와의 계약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 안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상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계약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금액도 조정할 수 있고요. 도윤은 손가락을 가볍게 테이블에 두드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통제된 차가운 분노였다. 스텔라 호텔 그룹은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분들과는 어떤 계약도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내가 겪은 상황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직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는 저희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그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과거의 학교 폭력을 지금까지 이어가는 행동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호텔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유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명품 메이크업도 공포에 질린 표정을 가릴 수 없었다. 상혁이 옆에서부터 그녀의 손을 꽉 쥐었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닌 경고의 신호였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다. 그냥 농담이었어요. 지안이랑은 원래 친했어요. 그치, 지안아? 그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듯 서지안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제발 도와달라는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다. 서지안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15년간의 상처와 극복이 깃들어 있었다. 유라 씨, 우리는 한 번도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당신은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죠. 체육대회 날 내 체육복에 주스를 쏟고 매일 냄새 난다고 소문내고 내 책을 창밖으로 던졌던 일들. 하지만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으니까요. 서지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극복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다. 상혁이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진심 어린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이런 정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말을 실수할 때가 있는데 결코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저 장난스럽게 대화하려던 것뿐이었어요. 계약은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도 스텔라라 호텔 그룹과의 협업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계약 미팅은 취소하겠습니다. 저희 호텔은 파트너를 선택할 때 인격과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백 부장님, 손님들을 안내해드리세요. 백 부장이 즉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블루스카이 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분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는 문을 향해 손짓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프로페셔널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소리쳤다. 이럴 수는 없어. 우리 회사는 연 매출 500억이 넘는 기업이라고요. 당신들도 알다시피 우리는 최고의 광고 회사예요.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계약이 취소된다는 걸 회장님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키 큰 스탠딩 테이블까지 걸어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그의 배경이 되었다. 매출 규모와 인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돈보다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저희 호텔은 연 매출 5천억을 넘는 기업이지만 그것이 타인을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과시도 없었다.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도윤은 유라를 향해 돌아서며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이건 비즈니스 결정이기도 합니다. 직원을 존중하지 못하는 회사는 파트너도 존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회사와는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죠. 상혁은 유라의 팔을 잡아 끌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창피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가자, 유라야. 이런 호텔과는 계약할 필요 없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호텔도 많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다. 스텔라 호텔과의 계약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 계약 무산이 그들의 회사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될지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라는 마지막으로 서지안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질투, 그리고 패배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너 정말 교활하구나.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서지아는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어깨는 이제 더 가볍게 보였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아닙니다. 유라 씨, 이건 계획이 아니라 인생이에요. 당신이 남에게 한 행동이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 것뿐이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유라와 상혁은 백 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미팅룸을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화려한 명품 옷차림과 달리 그들의 자세는 패배감으로 구부정했다. 유리문이 닫히기 전 유라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미팅룸에는 서지안과 도윤, 그리고 한수연만 남았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휴대폰 드라마보다 더 놀라운 현실에 압도된 듯했다. 대표님, 정말 멋졌어요. 저런 사람들이 우리 호텔 VIP가 될 뻔했다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직원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라니. 수연이 감탄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아내를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진짜 멋진 건 지안이야. 저런 상황에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프로답게 대응했으니까. 나였다면 처음부터 화를 참지 못했을 거야. 그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길에는 15년의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자랑스러워, 지안아. 서지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더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했다. 마치 1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바위를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네요. 그녀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다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티슈를 건넸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잖아요. 저였다면 진작에 울어버렸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도 그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티슈로 눈물을 닦았다. 수연 씨, 이게 진짜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됐어요.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모든 건 내가 해냈어. 미팅룸의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침의 햇살은 이제 오후의 따스함으로 변해 세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다. 이 폭발적인 반전의 순간은 그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서울의 황혼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그날 저녁, 서지안과 도윤은 스텔라 호텔 44층 최상층 레스토랑 스카이 가든에 자리를 잡았다. 360도로 펼쳐진 파노라마 창문을 통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한강의 물결은 수천 개의 불빛을 담아 반짝이고 도시의 마천루들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은은한 재즈 선율과 촛불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최고급 식자재로 준비된 코스 요리가 하나둘 테이블에 올라왔다.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임산부를 위한 무알코올 칵테일이 서지안 앞에 놓였고 도윤의 와인잔에는 희귀한 빈티지 와인이 담겨 있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도윤이 와인잔을 들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촛불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내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다 해결했잖아. 그 용기와 품격이 정말 놀라웠어. 서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늘의 사건으로 해방된 듯한 편안함이 떠올라 있었다. 사실 당신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용기를 줬어. 그래도 내가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알코올 칵테일을 한 모금 마시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도윤 씨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당신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당신이 거기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됐어요. 도윤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유라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봤어.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특히 내가 대표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 서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이 번졌다. 사실 오늘 이후로 그녀를 다시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1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화가 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저 해방된 느낌이에요. 마치 무거운 사슬을 끊어낸 것 같아요. 복수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하다니 정말 대단해. 내가 너라면 아마 그 순간을 이용해 좀 더 통쾌한 복수를 했을지도 몰라. 서지아는 손을 배에 얹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눈빛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건 잠시 달콤할 수 있지만 결국 또 다른 상처만 남겨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복이가 될 수 있는지예요. 그녀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혹은 누군가를 상처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때 엄마가 보여준 모습이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보면 더욱 신중해져요. 그 순간 서지안의 배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마치 아이가 엄마의 말에 화답하듯 작은 발길질을 했다. 어머, 아기가 움직였어요. 서지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도윤은 놀라서 손을 뻗었다. 서지안이 그의 손을 자신의 배에 올려주었다. 그 순간 아기가 다시 한번 힘차게 움직였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감동이 가득했다. 우리 아이가 엄마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 같아. 도윤이 감동의 눈빛으로 말했다. 이 작은 생명도 엄마가 오늘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있나 봐. 그의 손가락이 서지안의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승리라. 서지안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맞아요. 오늘은 정말 큰 승리였어요. 하지만 유라를 이긴 승리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겨낸 승리예요. 무력하고 약했던 두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른이 됐다는 거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 루프탑 정원으로 나온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서지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트렸다. 도윤은 아내의 어깨에 자켓을 살며시 둘러주었다. 고마워요. 모든 것이 서지안이 작게 속삭였다.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서. 난 항상 내 편이야. 앞으로도 영원히. 도윤이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스텔라 호텔의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어제의 사건 후 무형의 변화가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다. 서지아는 임신 6개월 차의 몸으로 여전히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밝은 미소가 피어 있었고 그 자세는 더욱 당당해 보였다. 호텔 직원들은 어제의 사건에 대해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아침 조회 전에 이미 모든 직원들이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지안을 향한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호텔 역사상 처음으로 경영진이 돈보다 직원의 존엄성을 선택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한수연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지안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반짝이는 눈빛과 함께 경외심이 가득했다. 선생님, 어제 정말 멋졌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저였다면 벌써 울어버렸을 거예요. 서지아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깊었다. 수연 씨,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직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수연은 감탄의 눈빛으로 서지안을 바라보았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강인함과 동시에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요. 서지안은 수연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말했다. 언젠가는 당신도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살면서 시험의 순간들을 겪게 되니까요. 그때 기억하세요. 복수는 순간에 쾌감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데서 옵니다. 그 순간 호텔 자동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기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열기가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은 곧장 서지안에게 다가왔다. 서지아님, 어제 블루스카이 커뮤니케이션즈와의 계약 취소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가요? 임신한 직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500억 규모의 계약을 취소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여성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서지아님, 임신 중인데도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제의 사건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서지안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때 도윤이 재빨리 로비로 내려와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권위와 신뢰감을 동시에 풍기고 있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력했다. 네, 사실입니다. 스텔라 호텔 그룹은 인격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희 직원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을 준 회사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결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전한 비즈니스 결정이기도 합니다. 상호 존중 없이는 어떤 파트너십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는 동안 서지아는 조용히 도윤의 옆에 섰다. 그들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대감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도윤이 작게 속삭였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서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어떤 불안감도 담고 있지 않았다.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따뜻하고 맑았다. 그 순간 한 여성 기자가 서지안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호텔 업계에서는 전례 없는 일인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제 일과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 선택이었고 회사에서도 존중해 주었죠. 어제의 사건은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의 호텔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지지와 존경을 읽을 수 있었다. 진정한 호텔리티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호텔이 그런 가치를 실천하는 곳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기자들이 쏟아내는 추가 질문 속에서도 서지안과 도윤은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들의 태도는 프로페셔널했고 메시지는 일관되었다.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들의 원칙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인터뷰가 끝나고 서지아는 잠시 휴식을 위해 직원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이미 소셜미디어에서는 임신한 직원 지키기 위해 500억 계약 포기한 호텔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서지아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가 다시 한번 움직였다. 이번 움직임은 더 강하고 확신에 찬 것 같았다.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서지아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오늘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엄마는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이 세상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다는 걸 보여줄게. 창문을 통해 비치는 봄볕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서울 도심을 스쳐 지나가는 10월의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 시내의 한 신문 가판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경제지 일면에 크게 실린 헤드라인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블루스카이 커뮤니케이션즈 파산 위기, 장유라 류상혁 부부 횡령 혐의로 체포. 기사는 상세하게 보도했다. 블루스카이 커뮤니케이션즈의 마케팅 디렉터 장유라와 재무이사 류상혁이 회사 자금 약 30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장유라는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고 개인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류상혁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하다 거액을 손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이 발각된 것은 스텔라 호텔 그룹과의 계약이 취소된 후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그 옆에는 또 다른 기사가 나란히 실려 있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본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스텔라 호텔 그룹, 인격 존중 경영 화제, 매출 30% 상승, 직원 만족도 1위. 기사에 따르면 3개월 전 임신한 직원을 모욕한 기업과의 대형 계약을 과감히 취소한 스텔라 호텔 그룹의 결정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후 호텔 예약률이 급증했다고 했다. 특히 여성 고객과 가족 단위 관광객의 예약이 50% 이상 증가했으며 호텔 업계 최초로 인격 존중 경영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는 국내 호텔 업계 1위를 차지했으며 이직률은 70% 감소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기사가 하나 더 있었다. 사회면에 실린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스텔라 호텔 그룹, 최도윤 대표 부부, 건강한 딸 출산, 서비스 교육센터 설립, 기부금 50억 약정. 기사는 최도윤 대표와 서지한 인재개발원장이 지난주 3.2kg의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다고 전했다. 부부는 첫 딸의 이름을 최소망으로 지었으며 출산을 기념해 존엄성과 서비스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센터 설립에 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센터는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경험한 직장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날 오후 산후조리를 마치고 처음으로 호텔에 나온 서지아는 로비에 걸린 새로운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스텔라 호텔의 로비 중앙,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우아한 금색 프레임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진정한 품격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존엄을 지키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 아래에는 서지안의 이름이 작지만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지안, 스텔라, 호텔그룹 인재개발원장. 그녀의 사진 옆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갓 태어난 소망이를 품에 안고 도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강하고 현명하게 성장한 한 여성의 승리의 순간을 담은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이었다. 깜짝 선물이에요. 도윤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다. 그의 품에는 분홍 담요에 쌓인 작은 소망이가 잠들어 있었다. 직원들이 당신을 위해 준비했대요. 당신이 산후 휴가에서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던 거죠. 서지안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그녀를 반겼다. 한수연은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숨죽여 울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모두가 더 자랑스러운 호텔리어가 되었어요. 백정훈 부장도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인재개발원장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덕분에 우리 호텔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서지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3개월 전 그녀가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녀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다. 서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모두. 우리 함께 더 나은 호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소망이가 작게 움직이며 눈을 떴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마치 희망찬 미래를 보는 듯했다. 서지아는 딸을 품에 안으며 생각했다. 소망아,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살아갈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정의로울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엄마가 본보기가 될게. 소망아, 엄마가 약속할게. 네가 살아갈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정의로울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엄마가 본보기가 될게. 호텔 밖으로 가을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다. 15년 전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숨죽이던 소녀는 이제 수천 명의 직원과 고객을 품은 호텔 그룹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택한 건 복수가 아닌 존엄, 증오가 아닌 성장, 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낸 작은 용기라는 것. 그날의 미팅룸에서 그녀는 세상의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준다면 언젠가 누군가가 또다시 상처받는 그 순간, 그 기억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진짜 품격은 누구를 상대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